안녕하세요. 새벽이 토토입니다. 아스톤 빌라는 최근 몇 주 동안 부상자 명단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일부 주요 선수들의 출전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아마도 오나나와 로스 바클리는 이번 경기에도 결장할 가능성이 크며 최근 4경기에서 5골을 기록한 마르코 아센시오와 주전 골키퍼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 역시 지난 브렌트포드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다만 에메리 감독은 아센시오가 이번 경기에서 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비진에서는 파우 토레스가 발목 부상에서 복귀해 타이론 밍스와 함께 센터백 자리를 두고 경쟁할 것으로 보이며 최근 브렌트포드전에서 좋은 활약을 펼친 악셀 디사시는 오른쪽 풀백으로 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1월 이적 시장에서 영입된 도니엘 말런과 안드레스 가르시아는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 명단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출전할 수 없습니다. 클럽 브리에는 이번 경기에서도 일부 핵심 선수들이 부상으로 결장할 예정입니다. 호아킨 세이스와 비올은 메이저는 여전히 경기에 나설 수 없으며 주장 한스 바나케는 이번 경기가 UEFA 챔피언스리그 50번째 출전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나케는 리그 페이지에서 아스톤 빌라를 상대로 결승골을 기록하며 1대0 승리를 이끌었으며 이번 경기에서도 중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7경기에서 6골을 기록한 스페인 공격수 페란 주트 글라와 유럽 대항전 최근 3경기에서 3골을 기록한 신예 윙어 캠스딘 탈비가 공격을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스톤 빌라는 최근 8경기에서 5승 2무 1패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홈구장 빌라 파크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23번의 홈 경기 중 단 2패만을 기록했으며 맨체스터 시티, 토트넘, 첼시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고 리버풀과 유벤투스를 상대로 무승부를 기록하는 등 홈에서 탄탄한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클럽 브리에는 1차전에서 1대3으로 패했지만 경기 내용에서는 기대 득점 1.4대 1.1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번 시즌 7은 12경기 중 11경기에서 득점을 기록했으며 빌라도 최근 8경기 중 6경기에서 실점을 허용한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득점 가능성이 높습니다. 클럽 브리에는 8강 진출을 위해 적극적인 공격을 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러한 공격적인 경기 운영이 빌라의 강력한 공격진에게 많은 공간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빌라는 올리 와킨스, 모건 로저스, 리온 베일리를 비롯해 1월 이적 시장에서 영입한 마르쿠스 레시포드와 마르코 아센시오까지 보유하며 막강한 공격력을 자랑합니다. 아센시오가 출전할 경우 그의 최근 4경기 5골이라는 폼을 고려했을 때 득점 가능성이 높으며 빌라는 홈에서 승리를 거두며 8강 진출을 확정 지을 가능성이 큽니다. 클럽 브리에 역시 8강 진출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으로 예상되며 득점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스톤 빌라는 홈에서 승리를 거두며 8강 진출을 확정 지을 가능성이 크며 클럽 브리에도 득점을 기록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경기를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스날은 이번 2차전에서는 일부 주전 선수들에게 휴식을 부여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목표로 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스날은 최근 가브리엘 마르티넬리가 예상보다 빠르게 햄스트링 부상에서 회복해 지난 주말 경기에서 교체 출전했습니다. 또한 라임 스털링과 유리엔 팀버도 경고 누적 위험이 있어 아르테타 감독은 선수들의 출전 여부를 고려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로 인해 벤 화이트가 이번 시즌 처음으로 선발 출전할 가능성이 있으며 올렉산드르 진첸코, 조르지뉴, 야쿱 키비오르, 키어런 티어니도 선발로 기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골키퍼 포지션에서도 네토가 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부카요 사카, 다케이로 토미야스, 카이 하베르츠, 가브리엘 제주스는 여전히 부상으로 인해 경기에 나설 수 없습니다. 아인트호벤 역시 몇몇 핵심 선수들의 부상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입니다. 말릭 틸만, 히카르도 페피, 에스미르 바이락 타레비치는 이번 경기에서도 출전할 수 없으며 최근 헤이렌베인전에서는 추가적인 부상 없이 승리를 거둔 점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인트호벤의 베테랑 공격수 루카스 페레스는 지난 경기에서 교체 명단에 포함되었으나 챔피언스리그 명단에 등록되지 않아 이번 경기에는 출전할 수 없습니다. 아스날은 1차전에서 7대1이라는 챔피언스리그 역사상 가장 큰 원정 승리를 기록하며 아인트호벤을 압도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에서 대역전극이 벌어질 가능성은 극히 낮으며 아인트호벤이 현실적으로 8강 진출을 노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아스날이 이번 경기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 것인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아르테타 감독은 선수들의 체력 안배를 고려해 몇몇 주전 선수들을 제외할 가능성이 있지만 여전히 강한 선발 라인업을 유지하며 승리를 목표로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인트호벤은 사실상 탈락이 확정적이지만
유럽 무대에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아인트호벤은 최근 8경기에서 모두 득점에 성공하며 공격력이 살아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경기에서도 최소한 한 골을 넣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아스날은 최근 홈 경기에서 수비가 다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며 최근 7번의 홈 경기 중 6경기에서 실점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서 열린 경기 중 단 3경기에서만 득점하지 못할 정도로 홈에서 강한 공격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스날은 홈에서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으며 아인트호벤 역시 공격적인 플레이를 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1차전에서 이미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만큼 아스날은 불필요한 체력 소모를 피하면서도 승리를 목표로 할 것입니다. 아인트호벤은 최근 경기에서 꾸준히 득점을 기록하고 있으며 챔피언스리그에서도 파리 생제르맹, 리버풀, 유벤투스를 상대로 득점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경기에서도 최소한 한 골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스날이 홈에서 주도권을 잡고 무난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지만 아인트호벤 역시 골을 넣으며 아스날의 수비를 흔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홈에서 반격을 노리고 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세사르 아스필리쿠에타가 부상에서 복귀하며 스쿼드 운용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코케만이 결장할 예정입니다. 나우엘 몰리나와 로빈 르 노르망은 지난 헤타페전에서 선발 출전했으며 이번 경기에서도 선발 명단을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마르코스 요렌테의 포지션은 몰리나와 파블로 바리오스 중 누가 선발로 나서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격진에서는 챔피언스리그에서 9경기 7골을 기록한 알바레스가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으며 그는 21세기 들어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열린 2경기 연속 마드리드 더비에서 득점한 3번째 아틀레티코 선수로 기록되었습니다. 이전에 같은 기록을 보유했던 선수는 디에고 포르란과 앙투안 그리즈만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라리가 우승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주말 경기에서도 강한 라인업을 가동했습니다. 비니시우스 주니어, 킬리안 음바페, 주드 벨링엄, 호드리구가 모두 선발 출전하며 공격진의 화력을 극대화했습니다. 그러나 다니 세바요스는 햄스트링 부상으로 출전할 수 없으며 다니 카르바알과 에데르 밀리탕도 장기 부상으로 인해 여전히 결장합니다. 하지만 안토니오 리디거와 티보 쿠르투아는 주말 경기에서 제외되었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페데리코 발베르데, 에두아르도 카마빈가, 페를랑 멘디는 주말 경기에서 휴식을 취했으며 이번 경기에서는 선발로 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징계에서 복귀하는 주드 벨링엄이 선발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브라임 디아스는 지난 경기에서 결승골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선발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며 최근 12경기 중 10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챔피언스리그 홈 경기에서도 최근 9경기 중 8경기에서 승리를 기록하며 강한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레알 마드리드는 올 시즌 라리가 상위 8개 팀을 상대로 한 원정 경기에서 아직 승리를 거두지 못했으며 5경기 중 2경기에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올 시즌 바르셀로나와의 2차례 맞대결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으며 챔피언스리그 원정 경기에서도 릴과 리버풀을 상대로 패배하는 등 강팀을 상대로 한 원정 경기력이 다소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차전에서 레알 마드리드는 승리했지만 경기에서 기대 득점 수치는 0.7대 0.2로 크게 차이나지 않았으며 이는 경기력이 절대적으로 우세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홈에서 강한 경기력을 바탕으로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반격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며 반면 레알 마드리드는 1차전에서 승리한 상황이므로 이번 경기에서 보다 신중한 경기 운영을 펼칠 가능성이 큽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홈 경기에서 안정적인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레알 마드리드는 올 시즌 강팀을 상대로 한 원정 경기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2차전에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홈 이점을 살려 좋은 경기력을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크며 최소한 무승부를 기록하며 경기를 연장전으로 끌고 갈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됩니다. 릴은 이번 경기에서 일부 주요 선수들의 부상으로 인해 전력에 손실이 있습니다. 에돈 제그로바, 티아고 산토스, 사무엘 움티티가 부상으로 인해 출전할 수 없으며 오삼의 사라오이 역시 엉덩이 부상으로 인해 출전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또한 미첼 바커는 몽펠리에전에서 힘줄 부상을 입어 교체되었으며 가브리엘 구드문드손도 질병으로 인해 지난 경기에서 결장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나빌 벤탈렙은 심장 문제로 인해 오랜 기간 경기에 나서지 못했으며 복귀가 늦어지면서 챔피언스리그 명단 등록 기한을 맞추지 못해 이번 경기에 출전할 수 없습니다. 릴은 이번 경기에서는 4-3-2-1 포메이션을 활용해 경기 운영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르트문트 역시 몇몇 선수들의 부상 문제가 있습니다. 다니엘 스벤소는 1차전에서 무릎 부상을 입어 몇 주간 결장이 확정되었으며 펠릭스 은메차 또한 무릎 부상으로 인해 이번 경기 출전이 어렵습니다. 카니 추쿠에메카는 허벅지 부상으로 인해 최근 몇 경기에서 교체 출전만 했으며 이번 경기에서도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도르트문트는 전체적인 전력 변화를 크지 않게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에서 10골을 기록하며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는 세루 기라시가 최전방 공격을 이끌 전망입니다. 릴은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 홈 경기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며 지금까지 6번의 홈 경기 중 5승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지난 여름 2차례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한 이후 꾸준한 경기력을 유지하며 16강에서도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도르트문트는 최근 분데스리가 경기에서 아우크스부르크에 0대1로 패배하며 분위기가 다소 침체된 상태입니다. 현재 리그에서 10위에 머무르고 있으며 최근 경기력 저하로 인해 이번 원정 경기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1차전에서는 릴이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56%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경기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특히 도르트문트의 기대 득점이 0.3에 불과했으며 이는 릴의 강한 수비 조직력을 보여주는 지표였습니다. 릴은 홈 경기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며 챔피언스리그 예선을 포함해 홈 경기에서 6경기 중 5승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최근 모든 대회에서 홈 경기 기준 11경기 중 8경기에서 승리하며 홈 이점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도르트문트는 최근 경기력 저하와 원정 경기 부담으로 인해 어려운 경기를 치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릴은 홈에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바탕으로 8강 진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